이렇게 우리가 보디 미팅을 해서 올해는 회장을 누가 하고 누가 하고 누가 하고 누가 하고 그 안 바꿔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평생 해도 괜찮아. 그냥 나는 말뚝 회장, 당신은 말뚝 부회장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변화를 써줘야 되죠. 그 변화를 써주는 거죠. 거기다가 General Information System. 근데 그거는 주변에 여러분들 그 북키퍼라고 회계사는 사실 CPA라 그래가지고 이 세무회계사는 좀 셉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무회계 법인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 같은 데 별로 관리하려고 하지 않고 큰 회사들이나 관리하는 거고 대부분 북키퍼가 동네 보면 라이센스 없이 회계학 공부한 친구들이 북키퍼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책 이거 노트 사가지고 이거 자기네들이 장부 기재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BIR 리포트도 다 해줍니다. 그 BIR 리포트도 크게 복잡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책을 기재하는 건 복잡해. 이거 제가 기재하는 거 가르쳐 드리려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저도 아직 아리송해. 그래서 오늘 이거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BIR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BIR 신고하고 이 책도 BIR 신고하면서 이 책도 해야 돼요. 이 책이 주로 여기 보면 스탁 컴퍼니 중에 작은 규모, 그 다음에 서비스업을 하는 그런 규모에는 4권의 이 공책이 필요합니다. 이 회계 장부가 4권이 필요한데 하나는 저널이라는 것이 있고 저널, 그 다음에 레저라는 것이 있어요. 레저, 제너럴 레저. 그 다음에 이거는 캐시 리시트 저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디스버스먼트는 지출 장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개념으로 현금 출납 뭐 이런 개념이 이 저널이에요. 제너럴 저널. 이 제너럴 저널은 쉽게 얘기하면 원장이에요, 원장.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까 그 교회 새생명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장로님 전표를 사용하시는 거는 이 제너럴 저널을 만들기 위해서 전표를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표기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전표를 해놓으면 북키퍼가 그 전표에 따라서 이 제너럴 저널을 씁니다. 이 제너럴 저널은 이렇게 복식으로 기록을 하는데 이 복식은 뭐냐면 이게 아주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건데 이 복식 기록한다는 게 사실은 두 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데빗하고 크레딧해가 해가지고 양쪽 변이 돈이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어느 게 데빗이고 어느 게 크레딧이냐 이게 헷갈려가지고 항상 자리를 자꾸 이렇게 못 맞춰서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제너럴 저널을 쓰는데 이건 요일별로 날짜별로 1월 1일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거 다 쓰는 거예요. 뭘 샀으면 뭘 사고 얼마, 뭘 사고 뭐 하고 얼마.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교회는요 주일밖에 없어. 주일날 헌금이 들어오지 평일날은 헌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헌금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거의 주일날 다 나가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나가든지 나가는 건 이제 뭐 다른 날짜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거를 날짜별로 세세하게 다 해놓으면 이게 데빗에 갔든지 크레딧에 갔든지 양쪽으로 이렇게 헷갈려도 별 문제 없어요. 자기들이 다 고쳐갖고 저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액티비티가 이 제너럴 저널에 다 날짜별로 기록되어져야 된다. 여기에. 이 레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그 교회 법인에서는 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려면 골치 아픈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이거는 따져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골치 아픈데 그냥 한 달을 딱 끝내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31일까지 딱 끝내서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쓴 거, 들어온 거 이래가지고
수입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인 경우에는 우리가 좀 교회적인 입장에서 좀 세세히 좀 하려고 그러면 11조 얼마 합쳐가지고 한 달에 얼마. 그러니까 또 일반 감사 얼마. 그 다음에 뭐 선교 헌금 얼마. 그래서 들어온 건 그렇게 계산하고 나간 거는 뭐 하는데 얼마. 그래서 그거를 이 레저에는 그 어카운트 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종목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조 감사 그리고 선교헌금 쓴 것도 무슨 유틸리티 그러니까는 뭐 전기세, 물세, 전화세 이거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오피스 서플라이는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그쪽으로 또 이렇게 몇 개 종목별로 이렇게 다 묶어서 그 마지막 엔딩 그러니까 총 얼마 나갔다, 총 얼마 들어왔다, 그거 총계만 다 해서 적어 놓는 게 레저. 그렇게 쓰시면 별 문제 없고, 이게 캐시 리시트는 이거는 교회도 리시브 만들어야 됩니다. 넌스탑도 리시브 만들어야 돼. 아까 그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갔는데, 이 넌스탑 컴퍼니도 BIR에 가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BIR에서 몇 가지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책은 내셔널 북스토어에 가서 사는 겁니다. 내가 가서 사는데 4권을 사요. 통상 기본적으로 4권을 사는데 하나는 다시 얘기해드리면 저널이라는 거예요. 제너럴 저널. 또 하나는 레저라는 거예요. 여기 레저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레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캐시 리시트. 또 하나는 좀 끼있다란 거예요. 가지고 여기 이게 보면 금전출납부식으로 이렇게 딱 금이 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컬럼이 되어 있거든요. 이 컬럼이 한 20개 정도 되는 여기서부터 1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22네요. 그러니까 22 컬럼나 북이거든요. 이 컬럼나 북을 사서 이 종목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렌트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11조 이거는 디스버스먼트 때문에 이거는 그 캐시 익스펜세스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온 게 아니고 이건 수입이 아니고 이건 지출만 쓰는 겁니다. 지출. 그러니까 뭐 렌트 그 다음에 여기는 전기세 뭐 물세 뭐 이래가지고 항목별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전기세 물세 전화세 이런 걸 전부 합쳐갖고 놓든지 그 다음에 교통비 있잖아요. 왜 자동차 유류비 그런 거를 하나로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날짜별로 그것도 언제 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쓰면 됩니다. 이거는 그 디스버스먼트는 지출 장부입니다. 지출만 쓰는 거예요. 지출. 캐시 디스버스먼트. 캐시가 나갔을 때만 이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항목에다가 1월 1일 날에는 자동차 그 연료 쓴 것밖에 없다. 그러면 자동차 연료 얼마? 그 부분을 찾아갖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총 더한 것을 갖다가 여기 제너럴 레저에다가 또 써놓는 겁니다. 그렇게만 쓰시면 되고 캐시 리시트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넌스탁도 리시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피셜 리시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피셜 리시트는 그냥 내가 만드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오피셜 리시트도 폼이 있어서 그 폼을 BIR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BIR에다가 내가 오피셜 리시트를 만들겠으니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BIR에서 그 허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허락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프린팅 샵에 가서 프린팅을 할 수 있는 허가도 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 리시트는 그렇게 BIR에 가서 이렇게 프린팅을 해달라고 해야 되고 저희 동네에는 BIR이 좀 폭리를 취하려고 그래서 처음 그 법인을 설립하고 BIR에다가 오피셜 리시트를 신청하게 되면 자기네가 만들어준다고 하고 6,000페소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20건인가 밖에 안 줍니다. 50개짜리 20건. 금방 쓰죠. 그리고 교회도 헌금이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물론 헌금이 익명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헌금을 이렇게 끊어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름도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 이름으로 영수증을 끊어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헌금에 대해서는 뭉뚱그려 갖고 일주일에 얼마 들어왔다 영수증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끊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 영수증을 끊어서 그 영수증 끊은 것에 대한 것을 캐시 리시트 북에다가 날짜별로 이렇게 적어서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이제 그 북키퍼가 CPA에게 갖다 줘서 그 Audited Finance Financial 스테이트먼트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죠. OFS를. 근데 또 어느 법에 보니까, 단위가 작은 것은 그 Audited Financial Statement가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세계에서는 그거를 계속해서 요구하더라고요. 작은 것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BIR. BIR의 이제 세금 문제인데요. 세금 문제인데, 교회가 BIR에 세금 내냐? 그러면 일단은 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Tax Exemption Certificate를 받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종교세를 만들고 그 색 만든 것, 여러분들이 종교색의 그 프라이머리 그 퍼포스들이 전부 다 종교적인 것이고 정말 그 어떤 NGO 스타일의 non-stock, 그러니까 돈을 버는 수익 사업이 아니고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다. 정말 종교적인 일들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텍스 익셈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텍스 익셈션을 받을 수 있는데 이해는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 텍스 익셈션 서티피케이트가 없으면 텍스를 내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봐주니까 넘어가는 거죠. 언제든지 걸면 걸립니다. 그래서 텍스 익셈션을 받아야 돼. 어디서 받냐? 텍스 익셈션은 BIR에서 받는데 BIR 대부분 그 텍스 익셈션은 리저널에서 받습니다. 리저널에서 받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해서 퀘선시티 BIR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리저널로 가지 말고 퀘선시티로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더 잘 나와요. 저 리전에서는 잘 안 해줍니다. 텍스 익셈션을. 근데 종교법인을 가지면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명확하면 그러면 텍스 익셈션을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류를 다 구비해서 텍스 익셈션을 받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텍스를 안 내도 되지만 서류는 제출해야 됩니다. 텍스 익셈션으로. 그러니까 BIR의 신고를 1년마다 그 annual income tax return이라는 것을 이제 이건 1년에 하는 거고, 물론 다달이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그 employee들한테 그 임금 주고 withholding tax 한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종교법인에서는. 뭐 무슨 스타 컴퍼니에서는 자기들이 뭐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한테서는 그냥 임플로이한테 그 월급 주고 월급에 대한 withholding tax 그것밖에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 해야 돼. 종교법인도 그거는 다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법인에 관한 것은 이제 우리가 텍스 익셈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에 관한 재산에 대한 익셈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익셈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익셈션을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우리 그냥 익셈션이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온 것이니까 감사하시고 지금이라도 텍스 익셈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게 퀘선 BIR이 제일 쉽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그 메인에서 띄워주는 게 확실하고 제일 좋고, 그 메인에서 받으면은 저 지방에서 아무 소리 못 합니다.
그래서 텍스 익셈션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텍스 익셈션은 어떻게 받습니까? 텍스 익셈션을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텍스 익셈션 받는 서류가 또 필요합니다. 주로 이제 색 카피 해간 거 해갖고 가고 뭐 거기서 이제 해오라는 텍스 익셈션 그 폼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BIR에 가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 가는데 BIR 그 리저널로 가지 말고 그 헤드쿼터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이거죠. 퀘션시티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 우리가 인플로이드를 사용하는데, 우리 한인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회에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그러시는 분, 선교센터에 이제 뭐 교회 자매들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고용계약을 맺어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위도홀딩 텍스를 띄어서 내줘야 됩니다. 내가 위도홀딩 텍스를 안 띄고 다 인플로이를 줬다, 인플로이가 돈 안 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원천 징수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다 받아가고 돈을 안 냈다 그래도 세관은 우리한테 돈을 내라고 합니다. 인플로이어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되고, 근데 재작년인가 언제서부터는 미니멈 웨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데 여러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마닐라 최저임금 얼마예요? 예? 마닐라 최저임금 428. 예? 얼마요? 428. 예? 일단 필리핀 미니멈 웨이지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치면 이게 쫙 나와요. 쫙 나오는데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5월 달인가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필리핀 이 NCR, 그러니까 수도권이 뭐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NCR이 491페소야. 미니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도권 지역에 있으면서 직원을 사용하면서 하루에 491페소 미만 주면 걸립니다. 네? 그리고 그거 여러분들 계산하는 것도 알죠? 할리데이, 레귤러 할리데이는 100%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귤러 할리데이 오면 얼마예요? 982페소 주는 건가? 918. 예, 982페소 줘야 되네. 레귤러 할리데이에 오는 거. 레귤러 할리데이 아시죠? 1월 1일. 그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뭐 보니파쇼, 리잘데이 이런 레귤러 할리데이에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100%를 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버타임 할 때는 그냥 평상시에 오버타임 하면 1시간에 25%를 더 플러스 해줘야 되고, 시간당 25%를 더 플러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할리데이에 오버타임인 경우에는 30%를 더 계산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복잡해요. 그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 테이블을 보면 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니멈 웨이지가 얼마다.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 센트럴 루전, 여기 앙겔레스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클락 수빅 364페소입니다. 364페소. 미니멈 웨이지가. 그래서 마닐라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커요. 491페소니까. 그럼 하루에 491페소 안 주면 걸립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쓰시는 분들 한꺼번에 다 계산해갖고 받으려고 그러면요, 커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하우스 헬퍼 없는 분, 꽤 되시나요? 하우스 헬퍼 돈 줍니까? 얼마 주십니까? 하우스 헬퍼 요즘 얼마 줘요? 네? 얼마요? 일주일에 1,200.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일주일에 1,200 주급으로 주시네. 대부분 한 달에 주시는 분 없어요? 달로, 샐러리로 주고, 보름치로 주고, 이렇게 했는데, 들으세요. 법으로 정한 것 중에 미니멈 웨이지에 익셈션이 있는데, 하우스 헬퍼, 패밀리 드라이버 두 개예요. 네? 하우스 헬퍼하고 패밀리 드라이버는 미니멈 웨이지를 적용 안 해도 돼. 네? 그러니까, 최소임금을 적용 안 해도 되는데, 통상 NCR, 이쪽 마닐라 지역은, 스타팅이 2,500페소. 스타팅이 2,500페소.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더 주는 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 마닐라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스타팅이 2,000페소 정도. 이렇게 나와요. 저기에 보면. 2,000페소 정도고, 더 주는 거는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그건 본인 마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우스 헬퍼에, 그리고 드라이버에 주는 돈이 5,000페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주는 돈이 5,000페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3대 보험을 들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4,000페소 주고, 4,800페소 주고, 그러면 내가 1,200페소 주면 4,800 가능성이 있어요. 5,000페소 주세요. 조금 200페소 더 줘가지고. 5,000페소가 안 되면 내가 SSS, 빠기빅, 필헬스를 대줘야 돼요. 그리고 5,000페소가 넘어가면 이 3대 보험을 내가 안 해줘도 돼. 그건 자기네가 하든지 말든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5,000페소를 안 줬을 경우에 나중에 그거를 노동청에 갖다 걸면 내가 그걸 다 해줘야 돼요.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러니까 5,000페소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제 SSS, 빠기빅, 필헬스. SSS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돈을 얼마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SSS를 이렇게 돈을 내는데, 통상 SS는 70대 30입니다. 요즘 법으로 정해진 것이 70대 30. 그러니까 오너가 7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월급을 타서 이 사람의 월급에 SSP의 돈이 100페소가 나왔다. 그러면 70원은 오너가 내야 되고 30페소는 자기가 내야 돼요. 그 계산 방법이 있는데, 그 계산 방법 제가 또 깜빡했어요. 헷갈려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 어떻든 SS에 대해서는 30%는 오너가 내주고, 70%는 오너가 내주고 30%는 본인이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빠기빅이나 필헬스 이런 거는 50대 50입니다. 걔가 100 내면 내가 100 내고, 저쪽에서 200 내면 나도 200 내고. 통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해서 200원씩 이렇게 냅니다. 빠기빅 필헬스. 근데 SSS는 70% 정도. 그거는 이제 월급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질문 좀 받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하고 가죠. 또 할 게 있나 모르겠죠. 네, 그 월급 정산하는 5,000페소라는 것은 한 달에 5,000페소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하우스 헬퍼하고 드라이버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하우스 헬퍼하고 드라이버는 네. 그러니까 미니멈 웨이지에 적용이 안 돼요. 그 두 종류의 두 개만. 네. 예. 나머지는 예. 미니멈 웨이지를 다 넘어야 돼요. 나머지는. 5,000페소가 한 달 기준인가요? 네, 한 달 기준입니다. 그럼 이거는 필리핀 전역에 해당하는 공통되는. 예. 네. 베이비시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베이비시터는 다를 거예요. 베이비시터는 다르고요. 네. 하우스 헬퍼만 돼 있어요. 베이비시터는 안 돼요. 그 법에 베이비시터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본 거에 의하면.
여기 그 하우스 헬퍼는 그 키친 스텝까지 포함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하우스 헬퍼로 하시면 돼요. 네. 계약을.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계약서. 네. 를 잘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계약서. 네,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하우스 헬퍼라고 써도 되고요. 남자들도 하우스 헬퍼라고 써도 됩니다. 남자들, 집에 도와주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우스 헬퍼로 써서 할 경우에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우스 헬퍼로 써서 쓰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파스터가 하우스 헬퍼로 이렇게 쓰면서 일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고, 그런 계약서를 쓰시라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쓰면 그게 하우스 헬퍼로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쓰는 걸로 되면 교회의 인플로이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미니멈 웨이지를 따라서 마닐라 같은 경우에는 491페소를 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쉬는 날도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할리데이 컴펜세이션 다 줘야죠. 할리데이 베네핏 다 주면 굉장히 많죠. 세러데이 선데이는 썬데이를 그 데이업으로 잡지 말고 만데이를 데이업으로 잡으면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또 계약할 때 서로 양해를 하는 그런 계약서를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양해를 해준다. 일요일 쉬는 거를 나는 그냥 월요일 날 쉬는 걸로 하겠다. 본인이 원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네, 법인 그 애니얼 리포트는 언제 몇 월 달에 하는 겁니까? 통상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바이러스에 보게 되면 그 회계연도를 쓰게 돼 있어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이 회계연도가 언제 끝난다. 그런데 대부분 끝나는 달에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통상 그러니까 12월서부터 12월서부터 3월 안에 다 하죠. 1월서부터 3월 안에 통상 다 합니다. 예. 선생님,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아까 조금 전에 법인의 세크레타리를 그 보드 멤버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러면은 교회 그냥 멤버를 세크레타리로, 그러면 그게 서류로 필요하나요? 내가 이 사람을 세크레타리로. 보드 오브 리솔루션을 해야죠. 우리 보드들이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을 우리 섹의 코퍼레이트 세크레타리로 세운다. 라는 그런 보드 오브 리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면 되죠. 어사인을 하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법인을 만들 적에 이제 그 시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법인을 만들었는데요. 그 변호사에 의하면은 세크레타리는 한국 사람이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 트레저러만 그 꼭 필리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잘못된 거, 그분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트레저러가 한국 사람이 해도 되고요. 세크레타리가 반대로 트레저러는 한국 사람이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사찰의 개념이죠. 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 2명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날짜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네, 그게 애매한데, 그런 경우에 계약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그 계약서를 쓰시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사정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우스 헬퍼 개념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하우스 헬퍼로 계약을 하자. 예.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사례는 얼마를 준다. 러브 기프트를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해서 하면 네네. 5,000페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서 걸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가끔 그러더라고요. 가서 걸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또 시간 낭비하고요. 굉장히 그게 이제 그 동네의 그 노동청으로 가면 쉬운데 대부분 그
아비에이션 그 센터가 좀 멀리 있습니다. 리저널에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서로 절충을 해야 됩니다. 이 노동법에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네. 있습니다. 그럼 계약을 할 시에 그 변호사를 통해서 그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지. 아니, 공증은 받아야죠. 공증은 받으면 좋죠. 공증은 받으면 좋고, 그 공증을 안 받아도 1대1로 해서 사인 받아서 놔도, 특별히 그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네. 원래는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서로 이제 사인하고,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 노동청에서 인정을 대충 해주더라고요. 그런 저기가 있으면. 그러면 네. 현지 파스터도 기본 웨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너 기획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현지 파스터 문제인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이 법인에서 그 파스터를 고용해서 쓰는 거면 그것도 미니멈 웨이지가 적용돼야 됩니다. 또 본인도 이 법인에서 파스터로 쓰는 거게 되면 본인도 적용을 해서 본인도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미니멈 웨이지를 해서 보고를 해야죠. 그럼 혹시 미니멈 웨이지를 적용되지만 혹시 두 사람 가게 계약서 쓰면 어떻습니까? 먼들리 피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로 사전에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있으면 안 됩니까? 계약서들을 해야죠. 근데 계약서가 미니멈 웨이지를 예. 안 주면 안 되죠. 계약서가. 근데 저 경우에는 예. 저쪽 아까 경우에는 하우스 헬퍼로 계약을 쓴다. 하우스 헬퍼로. 하우스 헬퍼로 계약을 쓰는 거고 여기는 파스터로 계약을 쓰는 거기 때문에 파스터에 대한 미니멈 웨이지를 줘야죠. 네. 그런 경우라도 혹시나 서로 합의가 된다면 안 되나요?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예. 고용관계가 아니지. 그러면은 그거는 그 시간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며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파스터 문제는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제가 살면서 있었던 문제는 저렇게 현지 그냥 평신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들은 있었어요. 네. 드라이버 문제도 있고요. 드라이버는 근데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드라이버는. 근데 드라이버는 대부분 5,000페소 갖고 안 있죠. 드라이버는 더 많이 받죠. 그러나 그거는 드라이버는 자기가 미니멈 웨이지에서는 안 따집니다. 또 다른 질문 잠깐 쉬실까요?